안녕하세요. 잘생긴 임윤남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20년 5월 24일 자격시험 기출문제 A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유형들은 비슷하니까요. 이 유형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뭐 점수가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시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보충을 해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대로만 풀자고 했죠. 아주 오랜만에 푸는 거라 가지고. 자, 전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에서요, 첫 번째 한글을 실행을 하면 F7을 누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파워포인트에도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시작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A4 용지로 바꾸는 거는 디자인에 있죠? 그렇죠? 디자인으로 가서 2010에는 앞에 있는데요. 2016이랑 그 상위 버전은 여기 있네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해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A4 용지로 바꾸고 확인.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만들기 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화를 눌러도 되고 맞춤 확인을 눌러도 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번 슬라이드를 누르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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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총 6장 슬라이드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을 더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1번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번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는 어디 있죠? 보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쵸? 보기라는 메뉴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스터에 이렇게 현재 제목 및 레이아웃 슬라이드가 있고 대장 페이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설명해서 우리는 대장 페이지에 어쩌고 저쩌고 하자고 했습니다. 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대장 페이지에 와서 우리가 할 거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할 거라는 게 뭐예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 계속 들어가는 도형을 편지지 문양처럼 박아 놓자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차, 제목,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달아주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도형을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도형을 찾는 게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 보면 지금 얘는요 팔각형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 팔각형. 그래서 여기 좌측 위에서부터 적당하게 요 정도. 그리고 그쵸? 여기 밑에 있는 애가 나중에 선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밑으로 내리면요 우리가 작업할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 적당하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우리는 색깔을 바꾸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1포인트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으로 설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 삽입의 두 번째 도형, 얘는요 양쪽으로 화살표를 갖고 오셔야죠. 이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리니까 얘는 그게 아니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 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리시고, 얘네가 너무 좁으니까 조금 넓게 해주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밑에를 선택을 한 다음에 3층으로 갖고 오셔야죠. 맨 앞으로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지금 2000 상위 버전에서는 이렇게 왼쪽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홈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가운데에 목차가 나와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하는 문제가 아마 주어질 거예요. 새로 바뀌는 문제에서도요. 그래서 제목을 가운데로 맞추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궁서에 40포인트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궁서 엔터, 40 엔터,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자, 연한 파랑, 진한 파랑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1, 2, 3 주식회사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좌측 밑에, 여기 밑에 1, 2, 3 주식회사가 들어가고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잖아요. 자, 여기서요, 제가 오늘도 안 받은 것 같네요. 그림 파일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 여기서 잘생긴 이민남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가 나옵니다. 여기, 인들러 티스토리라고 해서 블로그가 나오는데, 여기에 올려놨어요. 그림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어디에 올려놨냐면, ITQ 마스터 과정, 들어오면 여기 그림 채점 및 채점 파일 신화공이라고 해서 신화공 연습하는 그림 파일은 얘고요. 두 개 같이 있나요? 아, 이건 신화공만 있네요. 자, 더 내려가 볼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3번에 ITQ 한글 교재 및 그림 파일 요거 있죠? 똑같은 거를 쓰니까 요거를 picture.jpg 이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받겠습니다. 좀 편리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얘를 문서 폴더에 복사를 하고 옮겨 놓고 압축을 푸시면 되겠죠? 문서 폴더에서 압축을 풀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갖고 오셔야죠? 1, 2, 3 주식회사를 삽입의 그림을 갖고 오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이 컴퓨터에서 갖고 올 건데 문서 폴더 안에 있잖아요. 그쵸? 픽처 폴더 안에 있는 1, 2, 3 주식회사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뿅 나오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요? 투명한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에 회색 보츠를 눌러주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줄이신 다음에 적당하게 왼쪽 아래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게요. 제목 글꼴 바꿨고 하단 로고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해야 되잖아요. 그쵸?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그 다음에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되죠?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전체 구성이 끝나는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닫고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얘 배경을 없애줘야 되니까 배경 그래픽 숨기기 2010에는 여기서 나오죠. 그쵸? 배경 그래픽 숨기기 얘는 모두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데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쵸? 닫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1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쵸? 자, 슬라이드 1번과 2번과 6번은요, 얘네들을 지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지우고 하시면 되고, 3번, 4번, 5번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지워서, 딜리트. 그 다음에 3번, 쉬운 거부터 할까요? 3번, 삽입에 1, 2, 3 주식회사를 다시 갖고 오시면 되겠죠? 1, 2, 3 주식회사를 갖고 오되,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그 다음에 적당하게 대각선으로 줄이고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니얼 잡스라고 해가지고 홈에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 했죠? 삽입에 글상자를 갖고 옵니다. 그죠? 가로 텍스트 글상자를 갖고 와서 일단 쓰자고 했어요. 시니얼 잡스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생각나시나요? 얘는요 뭐예요? 일단은 글꼴을 먼저 바꾸면 되겠죠? 도둠에 굵게 글꼴을 도둠에 굵게로 바꾸시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역삼각형이랑 텍스트 반사를 하면 얘가 잡아 당겼을 때 이렇게 커진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서식에 들어가서요. 도형 스타일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 뭐요? 텍스트 반사를 2분의 1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정확히 있죠? 그리고 변환을 하면요 글자가 깨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글씨 크기를 바꿔가지고 크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 숫자를 바꿔가지고 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서식에서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을 하면 글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역삼각형.
역삼각형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가? 삼각형 아래로 이게 2019라 가지고요. 이게 역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죠, 그렇죠? 팽창. 그런데 아마 시험장에서는요 제대로 있을 거예요. 요거 같네요, 요거. 그쵸? 모양이. 요거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겨 주시면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켜서 놓으시면 되겠죠.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시고 모양에 맞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7월 달부터 여기에 있는 전편집은 이제 없어집니다. 문제상에서 전편집은 없어져요. 그냥 도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안에 그림으로 파일에서 여기에 있는 뭐 피아노 그림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 효과를 주는 부분이에요. 뭐 네온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뭐 5포인트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모양으로 문제가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설령 전편집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에 해당하는 모양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삼각형 모양이겠네요. 그렇죠? 화살표 위쪽을 일단은 갖고 와서 얘네를 둥그랗게 만들면 되잖아요. 얘네들 꼭지점 그대로 쓰고 여기 밑에만 둥글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좀 이렇게 뚱뚱하게 버섯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 점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만들었으면 효과들을 다 적용하고 복사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키보드 키를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요. 대각선으로 줄인 다음에 요렇게만 방향만 틀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복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하되 좌우대칭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가락 모양이 이쪽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J 밑에 하나 있고 I 밑에 하나 있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1번이 끝나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목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죠. 목차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우고 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그죠?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에서는 굴림의 24포인트로만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좌우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일단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여기 화살표에 요쯤에 이렇게 일단 그리시고 목차 조금 더 진하게 그려졌죠. 그쵸? 그리고 4개를 복사해야 되니까 적당한 높이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을 갖고 오되 이렇게 그리시고 돌려주면 되겠네요. 직각 모양으로 좀 만들어진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린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도형에 글씨를 썼을 때 도형 글씨가 같이 돌아가는데 저기는 글씨가 그대로 써 있으면 우리는 글상자로 갖고 와서 넣자고 했죠? 도형 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밖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1. 그리고 요 글상자를 갖고 오실 때 요렇게 갖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요렇게 넓어지니까 그냥 클릭만 하신 상태에서
이를 쓰시고 화살표 모양으로 옮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쵸? 아이고, 컨트롤 Z. 플러스 모양일 때 클릭을 하고 이 도형의 가운데, 그리고 세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이 슬라이드는 굴림에 전부 다 24포인트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정색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컨트롤 키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2, 3, 4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죠. 3, 4, 다음 노인 띄고 일자리, 띄어쓰기는 잘 하셔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 노인 인구 취업 현황, 그 다음에 비전 및 과제.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여기 노인 인구 취업 현황에 하이퍼링크가 걸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글씨에 하이퍼링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얘는 누르면요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5번으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인장 갖고 와야 되는데요. 삽입의 그림의 이 디바이스에서, 그리고 문제에 보니까 그림 4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림 4를 갖고 오되, 우리는요 얘를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이 숨겨진 메뉴에서 자르기를 눌러서 선인장만 표시되게끔 바드를 옮겨주시면 되겠죠. 바를 이렇게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적당한 위치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슬라이드 2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볼 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굴림의 24포인트, 얘네들을 컨트롤 Z,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굴림의 24포인트라고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슬라이드 3번 바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요? 제목 쓰는 거. 그쵸?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여기 있는 메뉴를 그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글머리 기호 목록 앞에서 여기 마름모 문단으로 모양을 바꾸고, 그쵸? 그 다음에 얘의 글씨체는 굴림에 24포인트, 그리고 얘만 처음만 굵게로 돼 있죠? 굵게로 체크를 해서 일단 글씨를 쓰자고 했어요. 띄어쓰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수준으로 가는 거는 탭키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글머리 모양을 네모로 바꾸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굵은 거를 빼주고, 그쵸? 한글에 문단 번호 설정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쓰시면 돼요. 빨간 줄이 안 생기게 주의하셔서 영문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 붙여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엔터 안 치시는 거예요. Shift 엔터로 줄 간격을 바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맞아요. 제대로 쓰면. 그래서 굳이 Shift 엔터로 줄 바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다 입력을 하셨으면 여기 줄 간격을 1.5줄로 바꾸시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도형 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 옵션에 여기 글자 텍스트 상자에 여기 자동 맞춤 안함, 이거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메뉴가 오른쪽에 옮겨져서 그런데 우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면 이 메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줄이면 due in society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줄이더라도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글을 써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컨트롤이랑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괜찮으면 칸이 없다면 얘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다 선택을 하고 제목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밑에 것까지 따라오니까 한 단어를 남겨놓고 노인 일자리라고 쓰고요. 딜리트 키로 영어를 지워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한 단어를 남겨놓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 이거 인력개발원 붙여서 써야 돼. 이런 게 참 헷갈리네요. 그쵸? 그 다음에 민간사업 수행기관이 사업 운영 주체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오타 없이 잘 쓰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한국 노인까지만 나오게. 그래서 모양이 일정하게 딱 맞춰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 3번을 제대로 했는데 1번 동그라미를 아직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삽입에 동영상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미디어에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그리고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보면요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삽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오른쪽 듀 조금 위쪽으로 동영상이 들어가게끔 화살표에 뭐 이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비슷하게 좀 줄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그러면 여기 숨겨진 메뉴의 재생에 들어가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3번도 끝났고요. 4번이요. 바로 넘어갑니다. 제목부터 씁시다. 노인 일자리 유형. 여기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표부터 만들자고 했잖아요. 열이 3개고 행이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그러면 열이 3개고 행이 4개인 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표를 선택한 다음에 숨겨진 메뉴에 머리끄랭 주문행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 스타일 강조 6. 그럼 여기서 테마 스타일 강조 6을 찾아서 테마 스타일 강조 6. 얘랑 좀 틀리네요. 그죠?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되 우리는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좌측 하단으로 일단은 좀 당겨 놓으시고 이렇게 상단 도형, 하단 좌측 도형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당겨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너비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너비를 먼저 조절을 해 놓고 글씨를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요? 홈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놓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공익형 탭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 참여 활동 탭 거리 환경 개선 방범 순찰 등 이렇게 일단 쓰고요. 여기 참여가 더 올라와야 되니까 얘를 조금만 옆으로 더 당기면 이렇게 뿅 맞춰지겠죠. 그렇죠? 복지형 소외 계층의 생활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일자리 독거노인 고령자 여기 엔터로 내려가는 거예요. 장애인 등 돌봄 탭 공동작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영농사업 포장 엔터 쇼핑백 제작 제조 판매형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능력이 있는 노인 파견.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Shift 엔터를 치셔서
줄바꿈을 해주셔도 됩니다. Shift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아파트, 택배, 세차, 엔터, 도시락, 배달 사업 등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에 줄 간격을요 1.5줄로 바꿔주세요. 이전에는 안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좀 줄 간격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5줄로 바꿔주면 딱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도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단 도형에 여기 밑에가 삼각형이 깎여 있네요. 그럼 삽입에 우리는 도형 찾는 게 일입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위쪽 모서리를 하되 하나를 그려주시고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뒤집힌 거예요. 상하 대칭으로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는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형 육각형이 그려진 거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라고 써놨죠? 구분.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도둠의 18포인트니까 도둠 18포인트 검정색 이렇게 한 다음에요 복사해 주시면 되죠? 하나 복사하고 Shift 같이 누르면 줄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떼내가지고 또 여기에 복사하고, 근데 얘네는 너비를 좀 넓혀 주셔야겠죠? 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넓혀 주시고 안에 있는 이름만 바꿔 주시면 되죠. 정의 일자리 띄고 예시. 그 다음에는요 왼쪽 좌측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쪽 모서리가 잘리고 둥근 사각형이네요. 한쪽 모서리가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잘림. 그래서 얘도 일단은 하나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얘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으로 지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 선형 아래쪽 얘네요,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홈에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 18포인트 검정 그 다음에 사회 Shift 엔터 공헌형 그 다음에 얘는 컨트롤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복사를 하고 크기는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시장 진입형 시장 Shift 엔터 진입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서요 효과들을 다 주고 복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글씨들을 바꾸고요. 그리고 얘를 선택했을 때,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입력을 했는데 글씨체가 여기 도둠의 18포인트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글씨가 늘어나 버렸네. 좀 커져 버렸네, 그렇죠? 사회 참여 활동. 처음에 제가 안 바꾸고 시작했나요? 그런가 봐요. 제가 안 바꾸고 시작했네요. 참여 활동.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얘가 더 넓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런 게 문제예요. 요렇게 지금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칸들이 모자라잖아요. 그쵸? 칸들이 모자르면 요렇게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칸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하실 때 좀 잘 보고 하셔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뿅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글씨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슬라이드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얘네들을 썼는지, 표도 선택을 했을 때 글꼴이 도둠의 18포인트가 맞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점수를 매기겠죠. 자,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제목 슬라이드부터 쓰겠습니다. 노인, 인구, 취업, 현황 제목부터 쓰셔야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 이니까 우리는 일단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일단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엑셀의 표가 뜨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같이 맞춰서 갖고 와야죠. 항목에 2014년 그 다음에 숫자랑 문자랑 합쳤으니까 15, 16, 17, 18이니까 플러스 모양으로 합치면 한 번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열에 60세 이상 취업자 탭 60세 이상 인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란색을 이렇게 범위를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밑에 그려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60세 이상 취업 인구가 345 엔터, 363 엔터, 385 엔터, 409 엔터, 432 엔터. 그 다음에 인구가 883 엔터, 929 엔터, 975 엔터, 1025 엔터, 1078 엔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 천단위 구분 쉼표를 지금은 해줄 수가 없네요. 그쵸? 그냥 여기다 씁시다. 컴마로 쉼표 두 개뿐이 없으니까 얘도 쉼표. 아니면 나가서요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뿅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셔야겠네요. 여기 표시 서식에서 이거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저기 눈금선 하면서 바꾸셔야겠네요. 그쵸? 여기 왜 컴마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 상태에서 쉼표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여기가 표시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서 파워포인트에서 바꿔주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일단은요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요? 위에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왔고 글꼴을 도둠의 16포인트. 그럼 여기서 도둠의 16포인트로 만들죠? 16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 일단은 검정색으로 하시고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쵸? 서식에 여기 도형윤곽선. 도형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요 차트 제목이 들어가 있네요.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노인 인구 증가와 취업 추이. 만일에 제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디자인에서 빠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요. 요거 차트 위.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궁서에 24포인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되나요? 얘는 메뉴에 딱 새로 안 뜨네요. 그쵸? 홈에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궁서에 24포인트. 그 다음에 뭐 있나요? 굵게 있죠?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위쪽. 그러면 뭐예요? 여기 윤곽선에 검정색, 채우기 도형은 흰색,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가 뭐라고요? 오프셋 위쪽. 오프셋 위. 이렇게. 오프셋 위쪽.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자가 오프셋 위쪽이잖아요. 그쵸? 오른쪽 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겠네요. 오프셋 위쪽. 이렇게 바꿔주면 첫 번째 사각형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색 노랑. 그러면 채우기색을 노랑.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차트가 그려지는 영역이잖아요.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서 얘는 흰색.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림 영역 할 때 우리는 주는 꿈선을 없애자고 했잖아요. 그쵸? 주는 꿈선을 없애주시고요. 데이터 서식 꺾은 선형으로 바꿈 60세 인구 계열을 60세 이상 인구 계열이 주황색이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으로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60세 인구가 꺾은 선형으로 바꾸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네요. 그렇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여기 눈금선 0, 50, 100, 150 이거는 제대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0, 300, 600, 900, 1200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축 옵션에 최소값은 0이 맞고 최대값은 1200이 맞죠? 그 다음에 단위가 주 단위가
0, 200, 400이 아니라 300으로 바꾸셔야겠네요. 300으로 바꾸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심표 체크하셔야겠네요. 그쵸? 요게 2010에서는 요렇게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만일에 2016 다른 버전으로 하실 때는 조금 보시고 가셔야겠네요. 그쵸? 요렇게 하면 문제처럼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2017년 60세 이상의 인구 계열만, 여기 60세 인구의 계열 위쪽으로만 한 번 더 클릭. 뭘 집어넣어요? 레이블을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범례랑 같이 표시가 됐으니까 차트 요소 추가해. 데이터 테이블을 범례 표지 포함, 범례 표지 없음 두 번째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범례는요 어떻게 돼요? 범례는 없으니까 범례 없음으로 딱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가 바뀌고, 도용에 해당하는 단위 만명이라는 도용 편집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쟤는요 도용의 육각형을 이렇게 비슷하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만명이라고 쓰고 단위 땡땡 만명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해요? 가운데 정렬 해줘야죠. 글꼴을 뭐로요? 굴림의 18포인트, 이게 크네. 18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좀 더 늘릴까요?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되, 윤곽선 외곽선은 없음. 그 다음에 얘의 투명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개체 서식에 투명도를 50으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만들면 슬라이드 5번이 해결이 되고요. 슬라이드 6번 바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6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비전 및 가제. 그리고 얘는요,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지우고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 왼쪽 오른쪽을 달아야 되는데 밑에 1층에 깔린 한글의 4번 문제처럼요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팔각형인가? 네모 소리가 다 잘렸네요. 그쵸? 얘는 팔각형으로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을 기준으로 그리되 이 노란색을 이렇게 당기면요 얘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얘를 하나 또 복사를 해서 좌우대칭으로 집어넣고요. 넣으시면 되죠? 일단은 왼쪽에 스마트 아트가 먼저 있으면 스마트 아트를 먼저 집어넣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요? 저게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저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나중에 자리 잡기가 쉽겠죠? 여기에 도람 Shift 엔터 있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기찬 Shift 엔터 노후, 그 다음에 행복한 Shift 엔터 사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를 뭐로요?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스마트 아트를 보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강택 처리, 디자인의 강택 처리까지 하고 난 다음에요 크기를 줄이자고요. 크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적당하게 뿅 들어갈 정도로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위에 도형이 하나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제가 글씨를 까만색으로 안 바꿨네요. 예, 글씨를 까만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요 일자리 기여하는 노인상 정립이라고 해서 저 모양의 스마트 아트를 또 찾아야겠네요. 자, 얘는 뭘까요? 사각형이 있고 옆으로 화살표가 뿅 표시가 됐는데 여기 있다. 여기 이거 같은데요. 그쵸? 요거
세로 화살 목록형 얘를 갖고 와서 글씨를 먼저 쓰는 거죠. 일자리, 그 옆에는 상향 제공. 맞나요? 글씨가 상향 제공, 삼향 제공,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자, 기여하는 Shift 엔터, 노인상 정립. 그 다음에 여기는요, 노인 역량 강화. 노인 역량 Shift 엔터, 강화. 그 다음에 밑에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홈에서 일단 글씨 크기를 바꿔야죠.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될까요? 3차원 벽돌을 걸고 일단 3차원 벽돌을 걸고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줄이시는 거예요. 벽돌을 거니까 다시 얘가 색깔이 바뀌어 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흰색이 맞네. 컨트롤 Z 흰색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 줄이셔서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줄이되 이게 좀 애매하네요. 요 부분이. 기여하는 얘네들이 더 넓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되, 얘네들만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들만 좀 줄여지나요? 너무 큰데, 그쵸? 조금 더 줄이고, Shift를 누르고 얘네들을 이렇게 줄이면 줄어드네요. 컨트롤 Z, Z.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나는 얘네 두 개를 줄이고 싶잖아요.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도형들을 조금 이렇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쟤는 박스가 있고 비전 및 목표 화살표가 있는 도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좌우로 화살표가 있는 박스가 있고 좌우로 화살표가 있는 얘예요. 얘. 그쵸?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되 어떻게 해요? 더 납작하게 그리되 얘네들이 목이 없어. 그죠? 목이 없고 얘들은 지우되 더 낮춰요. 좀 더 넓게.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노란색을 잘 조정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활기찬 노 오타도 확인하셔야죠. 그다음 여기서 비전 및 목표 나머지 도형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선택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림을 입력을 하시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해놓고 하시면 되겠죠. 삽입에 도형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넙다랗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그쵸? 이 도형은 찾으실 수 있죠? 도형 연습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 이렇게 또 그려진 것 같아요. 그쵸? 그려지고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쵸? 얘네는 조금 옆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민간 시프트 엔터 일자리. 글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칸이 좁아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글상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는 뭘로 바꿔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그런데 얘는요 뭘로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흰색으로.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하셔야죠. 그룹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띄워봤을 때 다 같이 움직이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의 밝기 변화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요 마찬가지로 도형들을 그리시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날아오기 왼쪽에서 걸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도형들을 그냥 대충 갖다 놓고 스마트 아트는 그리시고요, 그쵸? 만들어 놓고 그룹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 점수는 못 받지만 애니메이션 점수는 받습니다. 오른쪽 도형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저 부분 찾아보시고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선택을 해서 이 도형이 어떻게 해요? 굴림의 18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고 굴림의 18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랑 같이 들어갔는지 확인들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 도형을 선택해서 도둠의 16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외곽선이 들어가 있고 범례들이 없고 문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목 썼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문제 물음대로 확인들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요 부분에 굵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자동 맞춤 안함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숨겨진 메뉴에 재생 이 부분 보시면 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봤을 때 같이 굴림의 24포인트로 되어 있으면 제대로 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되셨겠죠? 자, 오랜만에 파워포인트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제가 블로그에 이번에 5월 24일날 봤던 자격시험은 ABC, D형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같이 D형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다 합격하세요. 한 방에 합격 가자. 화이팅!